숙소 1박 평균 43만원. 말이 되나요? BTS 부산 공연 소식에 숙소 가격이 벌써부터 들썩인다고 합니다. 평균 2.4배, 어떤 곳은 7.5배. 비정상이죠? 누가 봐도 비정상입니다. 근데 이 뉴스 보면서 저는 다른 게 궁금해졌습니다. 비싸다, 욕 나온다, 여기까지는 다 똑같거든요. 근데 왜 매번 다 팔리냐는 겁니다. 2022년도에도 BTS 부산 공연이 있었죠. 그때도 공연장 인근은 3.5배까지 뛰었고, 그때도 난리였고, 그때도 매진이었습니다. 욕하면서 결제하는 거예요. 욕하면서 결제 완료 버튼을 누른다고요. 이게 왜 그런지 한번 파봤습니다. 그리고 파보니까요, 이건 좀 무섭더라고요. 한국소비자원이 부산 지역 135개 숙소를 조사했습니다. 공연 주간 주말인 6월 13일부터 14일 기준이에요. 1박 평균 숙박비는 43만 3,990원, 평상시에 2.4배예요. 최대 상승률은 7.5배. 재밌는 건 모텔이 호텔보다 더 올랐어요. 호텔 2.9배, 모텔 3.3배. 원래 싼 곳일수록 올릴 여지가 크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건 분명히 과도한 가격입니다. 정부도 문제라고 보고 바가지 요금 TF를 운영 중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이 숙소 평소에 묵으면 10만원대죠. 6월 13일에 묵으면 43만원이에요. 같은 방입니다. 이불도 그대로고 화장실도 그대로, 와이파이도 그대로입니다. 바뀐 건 딱 하나, 날짜예요. 방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낸 43만원은 방값이 아니라 날짜값입니다. 이건 BTS만 그런 건 아닙니다. 작년 부산 불꽃축제 때요, 한 여행객이 광안리 앞 숙소를 65만원에 예약했죠. 그런데 다음날 숙소 측에서 전화가 옵니다. 해당 날짜가 불꽃축제와 겹치는 걸 확인했다. 135만원을 추가로 내셔야 입실 가능하다. 65만원에 예약한 방이 하루 만에 200만원이 된 겁니다. 광안리 일대는 명당 객실 기준 1박 100만원이 최저가였고요, 최대 400만원까지 나왔다고 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방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날짜가 달라진 겁니다. 근데 불꽃축제는 재밌는 게 있어요. 관람 자체는 무료거든요. BTS처럼 티켓도 없고 교통비도 적죠. 그런데도 200만원을 냅니다. 왜냐하면 안경의 종류가 다르거든요. BTS는 이미 여행에 50만원을 쓰기로 했으니까가 안경을 씌우는 거고, 불꽃축제는 1년에 딱 하루가 안경을 씌우는 거예요. 안경의 이름이 다를 뿐 날짜 값을 내는 건 똑같습니다. 워터밤도 마찬가지예요. 16만원짜리 방이 80만원 5배. BTS, 불꽃축제, 워터밤. 이름이 다르고 안경이 다른데 결과는 하나죠. 같은 방이 날짜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몇 배씩 뛰고 욕을 먹고, 그런데 다 팔립니다. 왜 그런지 좀 더 봐봤어요.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돈에도 안경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죠. BTS 부산 콘서트 티켓만 20만원대예요. 여기에 KTX, 밥, 잡비까지 합치면 50만원 훌쩍 넘을 거예요. 이 여행을 결심하는 순간 안경이 하나 씌워져요. 50만원짜리 여행이라는 안경. 이 안경을 쓰면요, 43만원짜리 숙소가 다르게 보입니다. 안경 쓰기 전에는 숙소에 43만원? 미쳤지. 그런데 안경을 쓰고 나서는 50만원짜리 여행인데 숙소 40만원은 뭐 이렇게 생각하죠. 같은 43만원입니다. 근데 앞에 50만원이 깔리는 순간 무게가 달라지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이걸 앵커링 효과라고 부릅니다. 먼저 접한 숫자가 닻이 되어서 그 뒤에 판단을 지배하는 거죠. 사람은 가격을 숫자 자체로 판단하지 않거든요. 항상 옆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판단이 바뀝니다. 10만원대 방에 43만원을 내는 건 미친 짓이에요. 근데 50만원짜리 여행에 딸린 43만원은 추가 비용이 되는 거죠. 날짜 값을 방값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게 이 안경입니다. 근데 안경이 하나로 안 끝납니다. 겹겹이 쌓이거든요. 첫 번째 안경은 손실 회피예요. 티켓을 이미 샀어요. KTX도 끊었죠. 여기서 숙소를 못 구하면 그 돈이 전부 날아갑니다. 사람은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2배로 느낍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 한마디가 나오면 이미 안경이 하나 더 씌워진 거예요. 두 번째 안경은 희소성이에요. 남은 객실 2개, 예약 사이트에 이 한 줄이 뜨면요, 가격 비교하던 눈이 잡아야 돼 모드로 바뀝니다. 안경 위에 돋보기가 올라간 거죠. 세 번째 안경은 심리적 회계예요. 우리 머릿속에는 지갑이 여러 개 있거든요. 생활비 지갑, 교통비 지갑, 여행 지갑 등등. BTS 공연 여행은
특별 지갑이에요. 특별 지갑에서 나가는 돈은 아프지가 않죠. 같은 43만원인데 생활비 지갑에서 나가면 미치겠고 여행 지갑에서 나가면 괜찮습니다. 네 번째 안경은요, 포모예요. SNS에 숙소 예약 인증이 올라오죠. 나만 못 가면 어쩌지? 이 안경이 올라가면 시력이 0이 됩니다. 가격이 안 보여요. 안경 4개가 동시에 올라가면요, 10만원대 방에 43만원을 내는 게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이죠. 욕하면서 결제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눈이 나빠진 게 아니라 안경이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소비자가 멍청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안경이 저절로 씌워진 게 아니거든요. 누가 만들어서 올려주고 있어요. 숙박 예약 앱을 한번 열어보세요. 남은 객실 2개, 지금 12명이 이 숙소를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곧 오릅니다. 이거 그냥 정보 제공이 아니거든요. 전부 설계된 겁니다. 중립적인 화면이 아니에요. 당신을 빠르게 결제하게 만드는 설계도입니다. 남은 객실 2개는 희소성이라는 안경, 12명이 보고 있다는 포모 안경, 가격이 곧 오릅니다는 손실회피 안경. 아까 말한 안경들 기억하시죠? 플랫폼이 그걸 한 화면에 다 올려주는 겁니다. 안경 자판기예요. 소비자 심리가 약한 게 아닙니다. 약점을 정확히 겨냥하도록 화면이 짜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엔 한 단계 더 진화했습니다. 다이내믹 프라이싱이라는 게 있거든요. 항공권 살 때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제 40만원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52만원. 내일 보면 또 달라져 있죠. 이게 이제 숙박업에도 퍼지고 있습니다. 야놀자는 아예 Y프라이스라는 AI 가격 자동 조정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숙소 주인 대신 알고리즘이 가격을 올리고 내립니다. 검색량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가격이 올라가죠. BTS 공연 발표가 나고 부산 숙소 검색량이 폭증하면 가격이 실시간으로 반응합니다. 숙소 주인이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올리는 것도 있지만 시스템이 알아서 올려주는 것도 있죠. 쉽게 말하면요, 당신이 부산 숙소를 검색한 그 순간 그 검색이 가격을 밀어 올리는 신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비자인 동시에 가격 인상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에요. 찾는 사람이 많을수록 방은 그대로인데 날짜값만 올라가요. 그러면 법으로 막으면 되지 않냐? 못 막습니다. 현행법상 숙박 가격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사전에 가격을 게시하고 그 가격에 팔았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43만원이든 200만원이든 400만원이든 게시만 하면 합법이에요. 예약한 뒤에 추가금을 요구하는 건 문제가 되지만 처음부터 높은 가격을 걸어두는 건 단속할 근거가 없어요. 정리하면요, 날짜 하나 바뀌면 같은 방이 몇 배가 되고 소비자 심리가 그걸 받아들이게 만들고 플랫폼이 그 심리를 부추기고 알고리즘이 가격을 밀어올리고 법은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BTS든 불꽃축제든 워터밤이든 매번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근데요, 이게 정말 남의 이야기일까요? 여기까지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저런데 안 당하지. 진짜 그럴까요? 이건 BTS 팬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자동차 사본 적 있으세요? 5천만원짜리 차를 계약합니다. 딜러가 말하죠. 썬루프 추가하면 180만원입니다. 평소 같으면 180만원이면 한 달 생활비예요. 근데 그 순간엔 5천만원에 3.6%죠. 반올림하면 오차 범위거든요.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뭐 해야지. 축하드려요. 안경 씌워진 거예요. 썬루프 추가하면 가죽 시트 120만원도 별것 아닌 것이 됩니다. 안경 위에 안경. 나중에 영수증 보면 옵션만 수백만원이죠. 이것도 날짜값이랑 같아요. 썬루프가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거든요. 5천만원이라는 숫자 옆에 놓였을 뿐인데 180만원이 작아 보이는 겁니다. 금액만 다르지 안경은 똑같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 2천만원 앞에서 청첩장 30만원이 작아 보이는 것도 배달 앱에서 메뉴 고르느라 10분 쓴 뒤 배달비 4,000원을 그냥 누르는 것도 전부 같은 안경이에요. 큰 숫자 옆에 붙으면 작아 보입니다. 물건은 좋아진 게 아닌데요. 그렇다고 완벽하게 안경을 벗을 수는 없어요. 이건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플랫폼은 안경을 씌우도록 화면을 짜고 있고 알고리즘은 검색할수록 가격을 올리고 법은 이걸 막지 못하죠. 이런 상황에서 개인한테 합리적으로 소비하세요는 좀 무책임합니다. 그래도 하나 알아두면 좀 다릅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 데가 나오면요, 그건 안경이 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그 순간 이것만 한번 해보세요. 그 금액을 옆에 붙은 숫자에서 떼어내 보는 겁니다.
5천만원에 붙은 180만원이 아니라 그냥 180만원, 2천만원에 붙은 30만원이 아니라 그냥 30만원, 여행비에 붙은 43만원이 아니라 그냥 43만원. 떼어나면 안경이 벗겨져요. 그제서야 내가 뭘 사고 있었는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예약 앱에서 남은 객실 2개가 뜨면요, 조급해지지 마세요. 그 문장은 여러분을 위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안경을 위한 장치입니다. 부산 숙박대란은 특수한 현상이 아니에요. BTS만 그런 것도 아니고 불꽃 축제만 그런 것도 아니죠. 같은 방인데 7.5배. 방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날짜가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날짜 값을 방값인 줄 알고 내게 만드는 건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댓글에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하고 결제한 거 제일 비쌌던 거 얼마인지 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돈의 맥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